인스타나 쇼츠를 보면 늦은 나이에도 약대에 오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사인 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장점은 시간 선택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게 약사의 장점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인 것 같아요. 약사는 원하는 대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약국에서 구하는 시간대랑 내가 원하는 스케줄만 맞으면은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하듯이 원하는 대로 근무 시간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수금 격일로만 나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돈을 빡세게 벌고 싶으면은 주 6일을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오전만, 어떤 날은 오후만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후에 시간을 갖고 싶다던가, 아니면 육아를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근무 시간대인 것 같아요. 또는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좀 길게 쉬고 싶거나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약국을 그만두고 바로 쉬거나 아니면 바로 휴가를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 직장인이었으면 좀 꿈꾸기 되게 어려운 형태죠. 유럽이나 미국처럼 길게 여행 가려면 연차를 허락받아 내거나 아니면 퇴사를 해서 시간을 내던가 해야 하잖아요. 약사는 퇴사를 하더라도 어디서 일을 하든 업무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원하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되게 큰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거나 시간 내서 해야 하는 취미 활동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근무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추가해서 근무가 지겨우면은 근무 장소 또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약국에만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졸업 직후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약국에서 경험을 많이 하자 라는 생각을 했고,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마다 다른 약국으로 출근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요일마다 다른 곳에서 일하니까 한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덜 지겨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도 비교적 늦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요일마다 바뀌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 곳에서만 일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약국 근무 스케줄을 원하는 대로 편하게 조절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다른 비즈니스나 아니면 공부를 병행하기도 충분히 가능하죠. 약사 일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적어도 먹고 사는 생계는 보장이 된 상태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20대 때 아무리 고민해도 딱히 뭘 하고 싶다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약사를 고른 게 큽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못 찾아서 만약 찾게 되면 약사 일을 하면서 병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장점은 조직 생활이 안 맞으면 언제든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직 문화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퇴사하고 싶을 때 마음이 그렇지 실제로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데, 약사가 되면 그런 부담은 엄청 줄어요. 로컬에 나가서 언제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여차하면 개업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기업에서 주는 복지가 확실히 로컬 약국이랑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본인이 너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은 엄청난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이론상 약사 면허를 안 살리고 다른 직장인들처럼 다른 근무를 하다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진로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보통 약사 하면은 동네 약국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이 생각보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부터 이렇게 동네 약국 로컬에 있지 않았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로컬에 나온 상황이에요. 저처럼 병원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병원은 주사제나 마약류 같은 감독이 필요한 약들을 관리하는 데 약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약회사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나 시판된 약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부서도 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신약 개발 쪽으로 빠지거나 제형 개발 쪽으로도 빠질 수 있고요. 마케팅이나 사업 개발 쪽도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다 보니까 약사로서 엄청나게 큰 차별점이 있다고는 못 들었어요. 이 외에도 심평원이나 식약처,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거든요.
뭐 약값에 보험료를 정한다던가 의약품들의 부작용들을 모은다던가 등등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음, 이제 공공 부분의 치명적인 단점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다들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관심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일할 곳은 다양한 편이긴 합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욕심이 없다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단속 반복 업무가 주는 안정감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단점처럼 얘기했던 부분인데 누군가에게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사 업무는 엄청 루틴하게 흘러가거든요. 처방전에 적힌 대로 약을 잘 조제하고 복약지도 하고 약을 주는 게 주 업무죠. 이것도 약사가 되고 초반에 공부하느라 좀 힘든 거지, 그 고비만 넘기면은 이 공부한 내용들을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평생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이 부분만 공장처럼 잘 한다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아주 편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약을 검수했음에도 약이 잘못된 게 같다던가 아니면 포장이 잘못된 게 그대로 환자들한테 갔을 때, 이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일반 직장과 달리 야근도 거의 없고 새로운 사업도 없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공부하고 발전하지 않아도 돼요. 신약이 나오거나 치료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도 모르는 거는 전부 AI 활용하면은 다 나오고, 아니면은 처방에 새로운 약이 나오면 검색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약사는 법적으로 매년 연수 교육을 강제로 들여야 돼서 시대에 엄청나게 뒤처지기도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숨은 강점 중 하나가 잘 모르면 의사한테 가라고 책임 회피하는 게 가능해요. 약사는 의사들처럼 진료를 보고 진단 내리고 처방 내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전문의 선생님들만큼 병원에서 오래 수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따로 한다 해도 교과서나 구글로 검색을 해서 공부한 거고, 실제로 저희가 시술하거나 수술하거나 아니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많이 한다던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자기 증상을 얘기해 주더라도 그냥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면 끝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의 문제에 책임을 안 질 수 있다는 직업에 약사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약만 제대로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모든 약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사들이 테스트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본인 성향이 그냥 마음 편안하고 큰 욕심 없이 루틴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약사를 선택하는 게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